들어오시죠. 누굽니까? 예, 김인탁 부장판사입니다. 김인택 부장판사입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김인택 부장판사가 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700만 원 막스마라 코트가 두 벌인데요. 두 벌에 700만 원. 그거를 15만 원 주고 샀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판사는 700만 원짜리 막스마라 코트 두 벌을 35만 원 구매하고 그 중에 15만 원을 줬답니다. 그리고 40만 원짜리 또 200만 원짜리 톰 브라운 자켓 스카프는 40만 원에 구매했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법원장님? 징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왜 이 조사는 이렇게 늦죠? 예, 들어가십시오. 법원장님들께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공직자지 않습니까? 법원장님들 그리고 판사님들 국민을 위해서 바로 서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이 결정 내리고 판결 내리는 것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은 자르지 않죠? 전주법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전주법원장님, 예, 자, 이건 뭡니까?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입니다. 예, 얼마입니까, 이 두 개에? 예, 1,000원 정도. 1,050원입니다. 450원짜리 초코파이 먹고 카스타드 물류회사의 하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가 이것을 하나 먹었다고 재판 갔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700만 원짜리 15만 원에 샀구만요. 200만 원짜리 40만 원에 샀구만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사 오래 하는 김인택 판사 가지고는 이렇게 조사 오래 하면서 왜 450만 원짜리 450원짜리 600원짜리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를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되어야 되고 하청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건 다툼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그 관리하다가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가서 먹었는데 이거 이번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죄되면 이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450원, 600원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청 네 번째 하청업체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래도 살고 그렇죠? 법원장님 가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대법원의 윤리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그래서 그날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어요. 어제 말로 17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제보받은 것으로는 2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 갔다 왔어요. 지기현 판사에게 지기현 판사가 170만 원 그래서 3분의 1로 하면 100만 원이 안 돼서 청탁법 금지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기현 판사 술 먹고 나왔다고 감사했죠? 그 여성 접객원 나오는 술집에서 샤르망입니까? 술 먹고 나왔다고 들었죠? 예, 여정어머니 동석은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걸로 지금. CCTV 봤어요? 여정원이 동석 안 했는데 CCTV 봤어요? 2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CCTV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자리인데. 표현이 그랬잖아요. 지기현 판사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지만 지기현 판사 있는 동안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지기현 판사 없는 동안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CCTV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기현 판사가 한두 잔 마셨다는 걸 본인이 결제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게 검사 99만 원 세트 그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170만 원, 그리고 김인택 판사는 700만 원짜리 15만 원에,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만 봐주고, 여러분은 돈도 많잖아요. 사회적 위치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청 업체에 있는 사람은 1,050원으로 벌금.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의원님.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판사님들께 돌아봐 주시고요. 대법관 증언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재판부에다 어떻게 맡깁니까? 그리고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한다는 거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고등법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그리고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방법은 이 법과 제도를 고쳐서 사법 해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독하게 판사들을 털거나 지금 판결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장을 유례 없이 이곳 참고인석에 앉혀서 대법원장을 가둔 거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핑계로 대법원을 점령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 오늘 모든 법관들에 대한 질의를 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원도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갖고 행동 가짐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법원장들께서 다 공론화 이야기 하시는데요. 공론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들 또 각 법원 단위별로 열심히 이런 의견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법개혁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법관 증원 26명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정권 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이 됩니다. 한 정권이 22명이나 임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대법원이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 증원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4심제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개헌론이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장님들께서 아까 답변 속에서 사법개혁안이라고 뿔쑥 얘기하시던데, 대법관 증언법, 4심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모르지만 이것을 통칭해서 사법개혁안이라고 부르시는 것조차도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원 지방법원장과 제주 법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 법원장님 잠깐 일어서시죠. 자, 아까 김인택 부장이 창원 간첩단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간첩단 사건 언제 기소되고 언제 재판이 첫 기일이 시작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서울중앙에 있다가 창원법원으로 이송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에는 6월 달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고 8월 달에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작년에 기소된 사건이 여태까지 올해 6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 사이에 공판 준비기일이 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피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처리에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결국 간첩단 사건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법원에서 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다만 그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김영선 피고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늦어진 창원 간첩단 사건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좀 그런데 말씀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건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명태균 사건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단 사건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제주법원 사건하고 보면 오 부장과 관련된 것과 보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법원장님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제주법원장께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 부장 판사의 경우에 그 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호송하는 그 피고인 호송하는 거, 그 사건 맞습니까? 신동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방해하는 그 이 시민단체 사람에게 구형을 한 거, 재판해서 선고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간첩단 사건도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간첩단 사건 올해 3월 26일 이후로 지금 일괄기일을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배임죄에 대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 지금 배임죄 월성 1호기 사건, 배임죄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지금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배임죄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나경원 위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된다면 아마 면소 판결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재판소원은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영교 의원이 저에게 주시는데요. 1살짜리 애를 버린 친엄마가 54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이것을 1심, 2심 대법원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헌법소원을 해서 이건 위헌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판소원을 나경원 의원도 19대 개정안을 냈던 재판소원을 하자 하는 거지 40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구고등원장님. 40대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 법원을 대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4년 만에 이러한 판결은 어떻게 그 사건은 위헌 법률에 관한 소원이고 지금 개정하는 판결에 대한 소원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소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법부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심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했죠. 지금이 내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그건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예. 법원 행정처장도 위법이고 잘못이다. 그리고 특히 서부지법에 난동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범한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란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내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은 이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라고 파면 판결이 났어요. 그 내란에 어제 나경원 의원이 안 계시니까 아주 법사위가 조용하더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누가 소란 피워요? 누가 소란 피워? 좀 재판 좀 해보세요. 조배숙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질의 중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박규택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내란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면해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엄단해야 돼요. 제주지방법원장님. 나경원 의원님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나가셨을 때 얘기했지만은 제주지법에 왜 이렇게 기강이 문란합니까? 네. 재판하다가 애기 보러 가고 네. 제가 뭐 부임하기 노래방 전에 가고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법원장님 네. 똑똑히 하세요. 네. 지적해 주신 바는 그리고 잘못한 네. 판사들의 징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행명령 발부한 새 재판관 오라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네. 그 네.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남 지원장 좀 불러주세요. 광주 고법원장 지원장님. 네. 5.18은 국가폭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은 지만원 등 끊임없이 폄훼하고 있는데 양형위원회 같은데 조정을 해서 엄벌을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별 사건에서의 양형은 그것도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들끼리 간담회라든가 영장 전담 판사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 국감에서도 그 질의가 나와서요. 1심 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네, 추가 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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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위원님의 위원님 배려와 지원으로 지금 신축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공개돼가지고 판사, 검사, 시민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도록 네. 절대 기조실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